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어디에서도 못 본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헤어지자고 한 뒤에 내가 후폭풍이 와서 잡아야겠다는 확신이 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의 후폭풍, 지금의 이 아픈 감정을 흘려보내야 될지 애매하다면은 이전 영상을 먼저 꼭 보시길 권장드려요. 내가 잡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곧장 연락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성급했다 이런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굽히고 나를 다시 붙잡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다시 번복하고픈 입장이 됐다면 이제 이 연애를 다시 할지 말지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다는 걸요. 이미 상대방은 나의 이별 통보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찼으니까 다시 연락하면 받아줄 거야 라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붙잡는 말도 가볍게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습나?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에 감정이 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내가 했더라도 그 말을 번복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떠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욕을 하실 분도 계시고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납득 못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싶거든 당장 연락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 카톡 부사나 인스타, 프로필 뮤직을 통해서 상대방을 한번 떠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톡 부사나 인스타에 상대방과 추억이 담겨 있을 만한 물건이 은근슬쩍 보이게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상대방과 자주 갔던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원래 카카오 프로필 뮤직을 설정하지 않았던 내가 이별 후 슬프거나 그리워하는 듯한 음악을 올리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다간 더 정이 떨어지겠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별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아직 상대방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별거 아닌 상대방의 액션에도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고 혼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 메시지나 인스타 게시글이나 카톡 프사 이런 것들을 제3자가 봤을 땐 딱히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당한 당사자는 혹은 아직 상대방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3자가 봐도 애매하긴 한데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볼 수 있겠다 싶은 내용으로 떠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추억이 있을 만한 물건이나 장소가 보이는 사진, 아련한 주제의 프로필 뮤직을 올리게 된다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아직 우리 관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가? 아니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지도 힘들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떠보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상대방은 마음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올린 사진이나 프로필 뮤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괜히 또 싱숭생숭해지게 되고 나에 대한 생각 투자를 쉽사리 못 끊게 되기 때문이에요. 좀 이기적이죠?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나의 떠보는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흔들리는 마음을 못 참고 연락이 온다면 우린 그때 됐을 때 받아주는 입장으로 다시 연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서 안정적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관계의 주도권을 찾지 못하고 내가 헤어지자 했으니까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무작정 매달려서 만난 분들은 나의 매력도 잃고 주도권도 잃고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을 떠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상대방이 못 참고 나에게 연락했을 때 굳이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떠봤을 때 상대방이 끝까지 참고 연락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했을 때 반가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내가 떠보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참는 사람은 상대방 본인이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떠보기를 안 한다면 나에 대한 생각 투자를 점점 끊어낼 거예요. 반면 이렇게 떠보기를 했다면 상대방은 나의 흔적들을 보면서 생각 투자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냈을 거란 거죠. 그런 와중에 내가 다시 연락이 온다면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반가운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떠보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지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자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적절히 쓰는 게 맞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경우엔 이런 떠보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자존심이 몹시 센 사람인 경우예요. 자존심이 몹시 센 사람은 나의 떠보는 행동을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본인이 먼저 차였기 때문에 끝까지 참겠다는 각오로 아예 나를 차단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차였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을 흔들릴 법한 사진을 올리는 거 보니까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이런 마음에 감정이 팍 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 자존심이 몹시 센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존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셔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본인의 이미지나 감정이 상하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경우예요. 헤어지자 나의 통보에 상처받은 것 말고 그 이전에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경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떠보는 행동을 봤을 때 남아있을 점마저 털어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떠보는 행동 없이 차라리 전공법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진중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헤어지자는 말은 내가 했지만 사실상 내가 차인 거나 다름없는 경우일 때예요. 상대방이 마음이 식은 게 보이는데 끝까지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해서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꾸역꾸역 참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뱉은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나의 매력적인 부분의 가치를 많이 잃게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뭔가 미련을 보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남아있는 매력마저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떠보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떠보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방법이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부감이 든다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내가 차놓고 상대방을 떠보는, 안 좋게 얘기하자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봤을 때 상대방이 나의 떠보는 행동을 보고 설령 아니 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예 나에 대한 생각 투자가 끊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채찍을 줬다가 나중에 당근을 주면 더 고마워하듯이 설령 상대방의 흔들림을 참고 나에게 연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했을 때 더 반가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떠보는 행동을 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나 지금 너를 떠보는 거야 이걸 온몸으로 표현하듯 하시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조금은 아리까리하지만 분명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접근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내가 헤어지자 해놓고 다시 붙잡을 때의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연락이죠. 떠보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다면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떠보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 보통의 경우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겠죠.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헤어지자 말을 번복하고 상대방을 붙잡을 때 그때 들어가면 좋을 법한 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헤어지자 말을 하던 순간에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 이게 핑계로 들릴 수 있지만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를 붙인다면 상대방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나 실망감 이런 감정을 안긴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 세 번째, 헤어진 뒤에 공백기 동안 내가 느낀 점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각오. 이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였다, 성급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들을 다시 붙잡을 때 많이 하시곤 하는데 상대방이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몹시 크지 않은 이상 그런 말들은 상대방이 듣기에 나를 가볍게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볼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 실수를 하게 된 계기를 짧게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과 동시에 진솔한 사과를 한 뒤 공백기 동안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재회를 제안한다면 훨씬 더 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한 번쯤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마저 거절한다면 그땐 수긍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아요. 거절을 한다는 건 당장 상대방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큰 건데 그 부정적인 감정 중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그라들기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물러났다가 다시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헤어지고 나서 내가 후회가 돼서 다시 상대방을 잡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려봤어요. 누군가는 네가 차놓고 왜 또 네가 잡냐,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로 욕할 수는 있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충분히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대방을 다시 잡았을 땐 똑같은 이유로 머지않아 다시 헤어짐을 고하진 않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각오가 있을 때 잡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금방 다시 헤어진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뭐다, 그런 도덕적인 불편함도 있지만 그땐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흔들린다면 재회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